윤 대표님, 네. 한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연초부터 언론 보도를 따르면 광폭 행보에 나섰다. 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광폭 행보라고 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1월 1일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서울 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네. 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네. 각 시도당 신년 인사에 이렇게 참석을 네. 해서 한동훈 바람을 전국적으로 네.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벌인다고 하죠. 네, 그렇죠. 새해에 여론조사나 이런 게 국민의힘이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예. 이 효과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예요. 예, 예. 이거를 계속 한 달 정도만 이어가면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처음 참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지역의 인사도 가야 되고 국립묘지 인사도 가야 되고 당의 광폭 행보하는 건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메시지를 들고 신문에 제목 하나씩 탁탁 나오는 거. 한동훈은 그런 걸 잘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부 왜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일부 좀 수준 낮은 의원들 안민석 이런 사람들은 이 후진 말해가지고 막 말해가지고 신문에 방송이나 좀 나잖아요. 예, 예. 그런 그 노토리우스 악명이 아니라 신선한 말. 예? 루신의 소설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예? 모든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좀 하면은 국민들이 와 국민의힘 달라졌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일 날은 대전 대구, 네. 3일은 신년 인사에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는 거기서 또 이재명하고도 또 조우를 해야 할 것 같고 4일은 광주 네. 그리고 수원도 이 경기도 땅에 5일 날 네. 가고 8일 날은 강원도 땅 원주에서 열리는 그런 신년 인사에 그래서 전국을 한 바퀴 쭉 돌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거기 딱 들어맞는 맞춤형 그렇죠. 이런 메시지들을 좀 들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비대위원을 8명 인선을 해갖고 정치인들 대부분 제외하고 신진 인사들로 했는데 좀 삐끗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이 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좀 노인 비하성 발언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특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또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중파라든가 종편보다는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경각심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정치하리라고는 또 생각도 안 했을 테고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저출산 문제라든지 우리 뭐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사실 노인들이 국가 부채 사실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죠. 본인이 얘기하면서 좀 미안하다 좀 그런 죄송합니다. 식으로 그런 표현 특히 했거든요.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을 물러가야 한다. 운동권이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386에서 지금 686까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다가 이제 노인들이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물러나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러나갈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양심이 바른 사람 같아요. 아니 또 한동훈 누를 끼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경우 비대위원도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 책임지는 거예요. 내로남불 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하고는 좀
차별화를 주겠다. 민주당은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이경이 그렇죠. 그렇게 무슨 보복운전 했는데 무슨 거기는 정말 아유 대리운전자 찾는다고까지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저는 참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게 민경호 비대위원도 나오고 김형동 예. 그 비대위원 대표 비서실장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뭐 부인이 중국 국적이다. 장인이 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였다. 뭐 한때는 또 뭐 그 민노총 뭐 석권호라는 사람을 또 응원했다. 또 뭐 예?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뭐 될 때 뭐 취임 축하 뭐 글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데 좀 지나간 거는 좀 묻어둘 건 좀 묻어두고 그러니까 봐야지. 김영동 모든 사람이 그 비서실장이 예. 좀 민노총 그쪽에 변호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이고 네. 사실은 그때 네. 공천해가지고 네. 그 선거가 네. 치러질 때도 언론에서 그 문제가 좀 네.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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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수의 네. 성지나 다름없는 TK에 저런 분을 공천을 하느냐 그런 얘기들은 나왔어요. 네. 그러나 다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정도는 좀 양해가 될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이번에 여론조사 가장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8세에서 29세 이쪽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뒤집어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확 앞섰어요. 젊은 층한테. 저는 지금 이준석이 하면서 20대 남성들한테만 어필하다가 여성들을 표를 굉장히 많이 손해봤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여성표들, 젊은이들 많이 좀 끌어왔어요. 여성표도 네. 이재명보다도 한동훈을 더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네. 여론조사 여러 개 이준석이가 보면은. 필요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괜히 여성들을 그 악마화하고 마녀화 시켜서 여성들한테 공연히 그 표를 잠식당한 측면이 있어요. 예, 지난 그렇습니다. 대선에서도 많이 손해봤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성들 친화적인 뭐 이런 좀 정책이나 이런 이 멘트나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당장에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1월 10일까지 네. 규정상 공관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을 관리하는 그렇죠. 위원회, 공관위 네. 아닙니까? 네. 공천관리위원회 네. 줄여서 공관위인데 네. 과연 공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건지 네. 깜짝 발탁할 건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좀 노련한 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인데 어떻게 봅니까? 누가 해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예. 네, 너무 노련하면 또 노예에서 자기 아는 사람만 챙겼다고 하고 또 너무 또 다른 데서 저 민주당처럼 이명백 교수같이 뭐 세계적인 뭐 정치학자라는데 저는 뭐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세계적인 정치학자라는데 이름은 많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또 꼬다는 보리자루 앉혀놓고 뒤에선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예. 사무총장 그건 어떻게 보면 가오마담 얼굴마담이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저는 뭐 진짜 당을 잘 아는 당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당내에서 좀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공천은 네. 전체적인 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네.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죠. 배치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 부분은 네. 한동훈 위원장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당 전체에서는 내보내야 될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는 추장 대접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벨트를 형성해 갖고 네. 이렇게 쫙쫙쫙 그렇죠. 이렇게 공천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힘이 있어야 제압을 해야 하거든요. 네. 공천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노련한 경륜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지난 합니다. 선거에서 복귀해 보면은 김형호 네, 국회의장 그거 뵈렸습니다.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또 공병호 네. 여기는 또 비례대표 쪽 했죠. 하면서 이 사람들도 좀 망쳐버렸죠. 서투른 데다가 황교안 대표가 그걸 온 걸 또 뒤집었어요. 예. 그걸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해서 인천의 연수구인가요? 거기 왜 민현주 뭐 전 의원하고 또 민 무슨 그 민경욱, KBS 민경욱 예, 예. 예, 의원, 전 의원.
매일 바뀌었잖아요. 매일 바뀌어.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게 장난이야, 공천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기준을 갖고 누구나 납득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은 악만 남기 때문에. 하지만 설득하라는 노력과 주도 면밀한 전략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당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네. 이 공천이 쇄신 공천, 공천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아무리 한동훈 바람이 불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로 연결되면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좋은 사람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공관위가 잘 구성이 그럼요.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홍보 팜플에서 만드는데 이재명보다는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죠. 그렇죠. 법무장관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더 많이 넣었다 놓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 대표인데 이재명하고 나오는 거는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참 딜레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동훈의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인기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크게 유리하겠죠. 그만큼 민주당에는 지금 고인물이라는 겁니다. 고인물. 예, 고인물이죠. 거기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냥 이재명 감옥 안 가는 게 당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물이 제대로 영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며 몸살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공관위원장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도 거론이 되고 그렇죠. 김한길, 김병준, 안대희 전 대법관 뭐 이런 분들도 캐리어가 좀 많으신 분들도 거론이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이 비대위가 안착을 경착륙이 안 오고 연착륙을 지금 잘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맡겼으면은 당 대표하고의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맡긴 거거든요. 그걸 불신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공천 파동이 나거든요. 2016년하고 2020년 선거 두 번 국민의힘이 진 거 가장 큰 원인은 공천 파동이죠. 그런 걸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는 낙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난제 중에 난제가 김건희 특검법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는 아마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것도 본인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것인 동시에 아주 총선과도 직결되는 변수 아니겠습니까? 뭐 거부는 하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뭐 여기가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 난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